안녕하십니까, 요달선생입니다. 4년 전에 이 문 고치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.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고맙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, 거기서 질문도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때 못했던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방화문인데요. 이 문 틀에 이 문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그런 원리입니다. 지금 예전에 보시면은 이 밑부분이 여기가 닿았었거든요. 그렇게 밑에가 닿았다는 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,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했던 이 드라이버 갖다가 인위적으로 문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그 문이라는 거는 밑에서 위를 들어 올리는 게 낫거든요. 근데 그러려면 힘도 들고 보시면 와샤라는 이런 부속도 필요하고 문을 떼었다가 다시 붙여야 됩니다. 그래서 혼자 작업하기는 어렵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, 이 문틀이 있고요.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. 근데 여기를 저 밑에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은 그 사면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, 이쪽 밑에 부분을 옆으로 이렇게 밀면은 문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대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이런 문들을 원래 원칙적으로 고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나사로 풀르고요. 여기 풀르지요. 여기에 또 조그만 나사가 있습니다. 여기도 나사를 풀르면 됩니다. 근데 이게 마모가 잘 되니까 풀어졌죠. 그리고 문을 흔들면 이 힘이 떨어집니다. 문을 이렇게 흔들면 이게 빠지거든요. 이 위에 이 문이 얹어져 있는 상태거든요. 이 힘을 뺐으니까 이 문을 들면 됩니다. 이렇게 빠집니다. 그 상태에다가 일단 와샤를 끼우고, 홈에 끼운 다음에 먼저 위를 풀어줍니다. 이렇게 풀르면 여기에 피스가 또 있거든요. 이게 심을 박는 피스거든요. 이 피스도 뽑아줘야 됩니다. 됐어. 이제 문을 열고 반쯤 열고요. 막 흔들면 이게 빠질 겁니다. 이게 안 빠지면 위에서 내려도 되거든요. 됐어. 좀 더 흔들어봐. 안 빠진다. 이게 보통은 잘 빠지는데 이거는 좀 오래돼서 녹슬고 그래가지고 잘 안 빠지네요. 이럴 때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를 이렇게 쳐도 되고요. 네. 밑에서 벤치로 여길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도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오래돼서 이게 녹슬고 그래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
빠졌다. 빠졌다. 됐어. 다 빼. 됐어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문을 들면 이렇게 빠지거든요. 네. 여기다 이제 와샤. 여기다가 와샤를 얹으면 됩니다. 와샤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. 동전 100원짜리 두께 정도 되거든요. 1에서 한 1.5mm. 그럼 이거를 이 위에다 딱 얹으면 그럼 그만큼 이렇게 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문을 다시 얹고요. 그러면 다시 이걸 끼우고요. 그 망치, 이거 녹슬어서 망치 쳐야 되겠다. 잠깐만. 잠깐만, 이렇게 잡아봐. 다시 피스를 받고요. 네, 원래는 이런 식으로 문을 고쳐야 됩니다. 근데 저 같은 기술자분들이 이거 작업을 해야 쉽게 할 수 있고 집에서는 쉽게 작업하기 어렵습니다. 인터넷에 그 댓글로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. 먼저 첫 번째,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. 이게 바로 4년 전에 고쳤던 문인데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. 물론 소리도 안 나고요. 이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힌지 부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재질이 철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힘을 가해서는 변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한 10년 이 정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, 드라이버 되는 정확한 위치가 궁금합니다. 이 드라이버 되는 정확한 위치를 한번 설명드리면,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프레임이에요, 프레임. 이 프레임 끝에 이게 철이 들어가 있거든요. 철심이.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철심이 있고, 이 중간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드라이버를 댈 때는 철에다가 대야 힘 전달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이 힌지 부분 있잖아요. 여기서 바로 한 1cm 정도 위에다가 한 이 정도 위치에다가 이게 대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한 이 정도 열고 한 이 정도. 그렇게 이렇게 넣고 5초간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맞는 게 뭐였냐면 찌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. 아까 그 사진에서 봤듯이 이게 철제 프레임에 그 안에 단열재가 들어있거든요. 이게 그 드라이버 대는 위치를 밑에다가 대야지 그 중간 부분 이런 부분에 대면은 찌그러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오래돼서 녹슬어서 찌그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, 그 다음에 요즘은 이 철판 두께가 아마 1mm도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철제가 좀 약해서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쳤던 이 문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살짝 좀 찌그러졌거든요. 근데 소리 나는 것보다 이 정도 찌그러진 건 조금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댓글에 많이 써 있는데 그 종이나 두꺼운 그 박스 종이를 가지고 끼워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수리를 했는데 오히려 망가지거나 이 옆면이 닿아서 문이 안 닫힌다는 그런 분들도 많았거든요. 이런 문들은 이런 피봇 형태의 문들이거든요. 이런 문들에서만 이게 작업이 가능한 거지 다른 형태의 그런 방화문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문도 상태가 10년이나 20년 된 아주 노후된 그런 문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리모델링 겸 새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.
우리가 이쪽에다 일자 드라이버를 대면 이 문이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할 거잖아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약간 공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공간들이 없다면 문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그럴 때는 이 옆에 이쪽 공간이 없으면 차라리 아까처럼 와샤를 끼워서 그냥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. 앞에서 제가 그 영상 찍은 게 있는데요. 이것보다 더 심한 문이 있거든요. 그 수리 영상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도 보시면 여기는 많이 넓은데 일로 갈수록 여기가 막 닿았거든요.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우리가 딱 이게 작업을 할 때 여기다 이걸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거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다 넣으면 이쪽이 이렇게 와지거든요. 그러면 이쪽에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. 약간의 공간. 이게 만약에 이쪽에 공간이 없으면은 나중에 문이 안 닫힐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안에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문을 살짝 열고 보면은 이쪽에 틈들이 있거든요. 약간의 틈. 그 얘기는 문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게 일자 드라이버를 낄 때는 이 밑에서 한 1, 2cm 위에 여기다 딱 놓고요. 이 상태에서 넣고 한번 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빼보고요. 한번 볼게요. 괜찮죠? 이게 소리가 좀 나는 거는 이게 너무 심한 경우니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제 괜찮죠? 밑에 보면 많이 좀 떴죠? 네. 작업이 잘 됐습니다. 네. 잘 모르시면은 이 밑에다가 그 일자 드라이버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걸 댈 때 조금씩 대고 테스트 해보고 조금씩 대고 테스트 해보고 그러면서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은 작업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작업은 잘 될 겁니다. 이상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하는 유달 선생이었습니다.